내부, 수간 하부 쪽에 응애 피해가 많습니다. 피해가 엄청난데 응애 피해 유무를 반드시 긴급하게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과콜라 TV입니다. 7월달에 접어들었습니다. 최근에 전국적으로 후지밭에 응애가 극성을 부르고 있습니다. 응애가 있는지 여부를 잘 모르고 계신 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도 오늘 궁금해가지고 가수원에 들러봤습니다. 과연 이 가수원에는 응애가 있는지 없는지 현장을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년차 로얄 후지입니다. 상당히 나무 세력이 좋죠. 전반적으로 아주 꽃눈 형성 잘 되고 이렇게 출을 다 다셨네요. 이 바쁜 가운데서도 일을 참 많이 하셨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제가 지금 이 멀리서 봤을 때 응애를 많이 먹였습니다. 잎 상태가 푸른색이 아니고 다소 옅은 색을 띠고 있습니다. 응애를 많이 먹였다. 이런 잎들이 전부 다 응애를 먹인 잎입니다. 잎색이 다르죠. 연세가 많다 보니까 응애 여부를 잘 모르고 계십니다. 이렇게 봐도 잘 안 보여요. 저는 엽색을 보고 응애가 있다 없다를 대부분 간파할 수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응애를 잘 모르십니다. 제가 그냥 멀리서 봐도 이거는 응애가 상당히 많이 피해를 받은 나무다. 응애 피해를 많이 받은 나무다. 이런 가지는 연목수가 다 탈색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고. 자, 정말 제가 한 달 이상 만에 들러봤는데 좀 상당히 심하네요. 옆나무도 보니까 상당히 탈색이 많이 됐기 때문에 응애 피해가 많은 나무다. 여기는 조금 덜한데 지금 제가 쭉 봐서는 저 나무하고 이 앞쪽에 두 나무가 아주 심하고 왼쪽에는 지금 14년차 성목인데 제가 그냥 봐도 응애 피해가 상당히 많은 걸로 보입니다. 착과나무는 많죠. 나무 세력도 상당히 강한데 여기서 보시면은 엽색이 노랗게 변했습니다. 개체수가 엄청난 겁니다. 이거는 이럴 때는 수질 pH 다운 양양의 증가. 제가 지난 방송에 5통 치는 집은 1통 더 증가해서 6통, 10통 치는 집은 2통 증가해가지고 12차를 쳐야 됩니다.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이게 전부 다 응애 피해 일입니다. 이 내부 쪽에는 피해가 더 심합니다. 상당히 응애를 많이 먹였습니다. 지금 이 밑에 잎을 제가 한번 따보겠습니다. 응애 다 먹었습니다. 이게 바로 이 응애가 다 흡집되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이런 잎들이 이 잎과 응애 피해가 없는 건전 잎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비교적 응애 피해가 없는 건전 잎인데 같이 비교해 보시면 다르죠. 오른쪽이 응애가 많이 흡집한 상태다. 잎 뒷면도 다릅니다. 보시면은 상당히 심각합니다. 제가 연락을 또 드리겠지만 방송 보신다면 응애학을 반드시 특별사포 하셔야 됩니다. 저 안쪽으로 한번 이동해 보겠습니다. 7월달은 병해충 관리가 가장 중요하다. 물론 탄저, 견물이 썩은 병, 갈반병에 우리가 치중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세곤충인 이 응애 관리를 정말 잘 하셔야 됩니다. 이쪽에 좀 피해가 덜하네요. 저 바깥쪽에 약을 잘 맞는 부분에 응애가 특히 심하네. 내부, 수간 하부 쪽에 응애 피해가 많습니다. 피해가 엄청난데 이건 SS 분무기 어떤 노즐, 각도 문제 이런 부분도 중요합니다. 이 응애 곤충들은 약을 직접 맞지 않으면 절대 죽지를 않습니다.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간파를 하셔야 되고 응애 피해가 지금 많기 때문에 다시 한번 반드시 긴급하게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점검하고 안 하고 또 발견하고 하지 않고는 결과물이 천차만별 나타나기 때문에 빨리 확인하셔가지고 응애약을 또 관계해달라는 말씀을 꼭 드리겠습니다. 갈반 탄저도 중요하지만 응애도 정말 중요하고 이 사과 품질에 꽃눈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이 피해가 심하면은 결과적으로 잎이 낙엽병과 똑같습니다. 자기 동화 기능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죽은 잎이다. 즉 낙엽돼 가지고 땅바닥에 떨어진 잎하고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7월달은 모든 병해충이 육안으로 보이는 관찰되는 시기다. 그래서 탄저병, 갈색무리병, 흉무리병 방제가 핵심이 되겠다. 그 충으로는 역시 복사순나방, 심식나방, 노린재류, 특히 방금 말씀드렸던 이 내부 쪽에 그 다음에 나복채 꼭대기 상단부에 응애 피해 여부, 응애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응애가 있나 없나, 응애가 어느 정도 있느냐, 한 마리 있느냐, 100마리 있느냐, 10,000마리 있느냐, 이 밀도 확인이 정말 중요합니다. 밀도가 높다면 반드시 방지해야 되고 만약에 열흘 동안 계속 비가 온다, 약을 못 칩니다. 그 가운데서 응애는 계속 번식을 하게 됩니다. 그때 정말로 절단납니다. 그래서 8월달 해가 짱짱 내리쬐게 되면 응애가 확 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해야 되고 이 강우 전에는 다이세이라든지 호론사이드 이런 보호제 위주로 여러분들이 방지에 포인트를 맞춰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만약에 나중에 7월달 20일 이후 되면 열매 탄저병이 보이게 됩니다. 병반 감염되는 감염 과실은 즉시 따가지고 제거를 하셔야 된다. 순나방도 감염된 열매가 보인다면 즉시 따가지고 제거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2차 이병 확산을 없애기 위해서는
당초 처음부터 제거를 해가지고 버려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하기 전쟁이 중요하죠. 하기 전쟁 제가 약재 방제 문제 때문에 처음에 도장지 식립성 순을 내부 쪽에 약이 잘 들어가게끔 좀 제거해달라 말씀드렸는데, 약재 방제가 핵심이고, 다만 그거를 지나치게 과하게 이 뜨거운 시기에 확 따내버리면은 그늘 속에 있던 열매가 갑자기 햇볕에 노출되게 되면은 전부 일소표를 다 받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가지고 저 수관 안쪽에 그늘 심한 데만 여러분 제거하시고, 바깥쪽에 있는 수는 조금 있더라도 지나치게 과하게 따르지 말아달라. 일소 때문에 과피가 파괴되면은 그쪽 부분으로 보호물질이 사라졌기 때문에 탄저균이 딱 감염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소 피해를 가급적이면 보지 않도록 해야 되고, 또 일소 피해가 제가 보니까 일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 도장지 관리, 열매의 착과 상태, 착과 부위 이런 것들이 일소에 중요하고, 일소 예방이 중요하고, 열매가 햇볕에 노출이 만약에 많이 되어 있다 그러면은 탄산칼슘을 일주 간격으로 연속 2, 3회 살포하면은 다소 예방이 된다, 이런 말씀도 아울러서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수관이 너무 복잡하고 이래 되면은 가수원의 습도가 올라갑니다. 습도, 즉 과습 환경이 되면은 이 병원균들, 즉 특히 탄저균, 갈방균이 과습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 공기 흐름이 좋아야 되고, 수관 내부가 너무 복잡하면 안 됩니다. 뻥뻥 뚫혀야 됩니다. 그래서 과습되지 않게끔 하는 것이 하계 전쟁의 목표다. 다만 지나치게 과도하게 제거하게 되면 숨겨져 있던 열매가 햇볕에 갑자기 노출되기 때문에 일소 피해를 받게 되고, 일소 피해를 받은 자리에서는 보호물질이 파괴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탄저균이 감염될 수가 있다. 이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셔야 합니다. 지금 관수시설이 전반적으로 잘 돼 있는 것도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우리나라 국내 사과밭에는, 가수원에는 사과든 복숭아든 아직까지 관수시설이 없는 무관수 가수원이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래 보시면은 열매가 잘 굵다가 중지가 된 느낌이 듭니다. 왜냐하면 비가 없고 또 물을 주지 못한 상황이다 보니까 과일 비대가 조금 주춤하고 있다. 그래서 초기 스타트는 상당히 좋았는데 결과물은 가을에 가봐야 알겠죠. 또 여름에 비가 너무 없어도 또 가을에 비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국내 연간 강수 총량은 1200mm가 넘기 때문에 언젠가는 반드시 그 비가 집중적으로 오게 되어 있다. 여름에 지나치게 많이 와도 이 과습하고 방제를 못하다 보니까 탄저균, 갈방균에 노출되게 되어 있고, 또 수확 인제 무렵에 만약에 20일, 30일마다 비가 내렸다. 그때 색깔이 안 나가지고 또 골치 아파지고, 두 번째, 겨물이 썩은 병이 또 창궐할 수가 있습니다. 응애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적정한 시기에 비가 와줘야 되는데 지금은 비가 너무 없다. 지금 충분한 어느 정도 물이 공급이 돼줘야 열매도 정상적으로 과일이 성숙도는 비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수시설이 있는 가수원에서는 3, 4일 간격으로 정기적으로 관수를 좀 실시해달라는 말씀을 꼭 드리겠습니다. 이 미량원소, 즉 칼슘이라든지 인산가리, 마그네슘, 가리, 살포 이런 말씀을 제가 많이 드렸죠. 지금은 열매가 새파래가지고 잘 모르겠습니다만 가을 되면 결과물이 확연하게 구분이 됩니다. 지금부터 칼슘의 정기적인 살포, 장마전에는 잎의 동화 능력 증대를 위해서 마그네슘 또는 빅그린 한 2회 정도 살포하시면은 확실히 갈반병에 더 강하고, 또 잎의 동화 능력을 증대시켜가지고 본인의 광합성 작용 활동하는데 상당히 도움을 많이 줍니다. 그래서 빅그린 살포를 제가 장마전에 연속 한 2회 정도, 최소한 1회 정도는 꼭 살포하도록 권장드리고, 또 이 시기에 정기적인 칼슘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앞으로 지구온난화 문제 때문에 열매의 색깔은 더 더디게 나타나고, 또는 열매 색깔이 미흡하거나 과육의 경도가 약하고 물러지거나, 저장 중에 사과가 쭈구리 사과가 많이 나오는 경우도 상당히 많고, 열매 과육도 연화가 됩니다. 그래서 퍼석퍼석해집니다. 지구온난화 문제죠. 그래서 앞으로 그 해답은 바로 미량원소의 적극적인 토양 시비, 칼슘을 연간 10회에서 14회 내로 계속 연민시비를 통해서, 과일 표피를 통해서 계속 우리가 먹여줘야 됩니다. 그런 칼슘이 내일부터 곧 나온다, 이런 말씀도 제가 꼭 드리고, 칼슘을 응애약과 혼용하지 못하도록 교육을 받고 또 그렇게 지도를 해왔습니다만, 칼슘을 응애약과 혼용해가 살포함을 해서 오히려 응애 방제 효과가 더 뛰어나다. 또 농약과 연중 계속 야금야금 섞어서 혼용해서 살포해 보니까 방제 효과가 더 우수하더라, 이런 결과물이 나오고, 또 연중 계속 야금야금 약과 함께 섞어가지고 계속 살포하다 보니까 저장력도 특별히 우수하더라. 6월 달에 사과를 꺼내봐도 처음에 딸 때와 똑같습니다. 그런 실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제가 그 칼슘이 과연 어떤 칼슘인가에 대해서 사과콜라에서 적극적으로 말씀드릴 계획이 있습니다. 물론 응애약과 당연히 혼용이 되고, 일반 약과 당연히 혼용이 되고, 까다로운 델란 수화제하고도 당연히 혼용이 됩니다. 그래서 농약 혼용 자유롭습니다. 수질 pH 산도 조절 다 해주는 칼슘, 응애약과 혼용해야 되는 칼슘, 응애 3일 효과가 더 우수한 칼슘입니다. 열매 조직력 강화,
약효 증대, 질소 성분을 계속 흡수하지 못하게끔 계속 조금씩 억제함으로 해서 결과적으로 가을에 좋은 착색을 유도하는 칼슘, 일석사조 칼슘이 되겠습니다. 그 칼슘을 사과콜라에서 인정을 해가지고 내년에 4월달이나 5월달에 공개할 계획이 있다는 말씀을 미리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가수원에 이 풀이 무성할 경우가 있습니다. 이 한여름에 7, 8월달에 가수원의 바닥에 풀이 가득하면은 과습합니다. 그래서 풀을 예치하시거나 적어도 이 수관 내부 쪽에, 이 수관 바로 안쪽 쪽에는 청경관리, 즉 예치 작업 또는 바스타, GAP 등록된 그런 전문 제초를 가지고 밑에는 풀을 없애주는 게 좋다. 다만 흙고래는 풀이 좀 있어도 됩니다. 전체적으로 풀 때문에 과습하다면 풀을 제거하시기를 권장을 드립니다. 과습은 병 확산에 중요한 징검다리 역할을 수행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시기에 농약은 7월 상순, 7월 1일부터 7월 10일까지가 7월 상순이 되겠습니다. 그때는 실바코, 견무리 썩은병 방제를 지금부터 하셔야 됩니다. 실바코 플러스 캡탄 2봉 또는 실바코 수화제 플러스 다이세넴 수화제 1kg, 그 두 가지 치료 및 보호제를 반드시 같이 혼용하셔가지고 방제를 좀 해달라는 말씀을 꼭 드리겠습니다. 살충제는 지금 시기 돼가지고 노린재, 순나방, 입마리다방, 미국 선제벌레라든지 이런 종합방제를 위해서 신기록 D라는 살충제가 있습니다. 신기록 D 액상입니다. 실바코, 다이세넴, 신기록 D.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응애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되고, 응애가 있다면 응약 두 가지를 섞으셔야 된다. 마이트킹, 다이마이트 플러스 아바킹 또는 페로팔 수화제 2봉, 그 두 가지를 반드시 섞어가지고 여러분들 방제를 하셔야 되고, 양양을 반드시 그 증량을 시켜가지고 살포를 하셔야 된다. 결과적으로 저 안쪽에 속속들이 약이 다 묻어야 되고 직접 응애의 피부에 약이 맞아야 됩니다. 그 약만 뿌린다고 다 맞는 게 아니에요. 약을 쳐보시면은 방제가가 90% 나오기 정말 힘듭니다. 제가 알기로 이 과거의 그 논문 데이터를 보면은 방제가가 최고 좋은 게 80% 나왔다. 그럼 나머지 20%는 결과적으로 약이 묻지 않는다. 약이 묻지 않는 그 자리에 병이라든지 응애 이런 것들이 살아붙어 있다. 그래서 최대한 양량을 우리는 증가시켜가지고 꼼꼼하게 방제를 하셔야 된다. 농약의 종류가 많다 보니까 의문사항은 댓글에 남겨주시면은 제가 댓글 보는 즉시 답변을 드리겠다는 말씀드리고, 응애 피해를 입은 집은 빅그린을 같이 혼용하시기 바랍니다. 이 회복에 많이 도움됩니다. 그대로 놔두시면 안 됩니다. 응애 피해가 많은 집은 반드시 빅그린을 추가 가용하시길 바랍니다. 물론 갈반병 예방에도 아주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에 균이, 특히 탄저균이나 갈반균 이런 병이 우리 밭에 상당히 많았었다. 그러면 제 개인적으로 저도 이 실험도 많이 하고 현장에 많이 살포하고 적용을 합니다. 균카바가 병 이병 확산 차단에 상당히 효과 좋은 거기 때문에 왁스입니다. 그런 것도 여러분들이 잘 고려하셔가지고 내 가수원에 적용해봐달라는 말씀을 꼭 드리겠습니다. 이 복숭아는 제가 따로 찍을 시간이 없어가지고, 복숭아는 현재 수확 중에 있죠. 조생종. 복숭아 약은 카디스 플러스 신기록 D 또는 벨쿠트 수화제 2봉, 가수 나방방 또는 벨쿠트 2봉 플러스 신기록 D 이래 하셔도 됩니다. 여기에다가 진드물이 있다면 진드물약. 복숭아도 응애 여부를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복숭아도 황도계통에 분명히 응애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복숭아밭 다녀보니까 황도계통에 응애가 바글바글합니다. 그래서 응애가 많으면 복숭아 알도 굵지 않고 당도도 떨어집니다. 그래서 응애를 반드시 잡아야 된다. 그래서 복숭아도 응애 여부를 반드시 현장 확인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응애약도 역시 복숭아도 사과와 동일한 약을 살포하시면 되겠습니다. 아크라마이트, 가네마이트, 다이마이트 이런 약들이 있죠. 거기다가 빅그린을 가용을 해달라는 말씀을 꼭 드리겠습니다. 병요충은 제가 늘 강조를 드립니다만 사전 미리 예방하는 것입니다. 발생되고 난 다음에는 그만한 돈이 곱하기 배가 들어가고 사람 스트레스 받고 힘듭니다. 또 열매에 그만큼 손해를 끼치게 됩니다. 그래서 빨리빨리 여러분들이 예방 위주로, 제가 어떤 영상을 보니까 병이 없는데 약을 칠 필요가 뭐 있느냐 이런 유튜브 영상을 본 적이 있는데 정말 제 기준에 봐서는 깜짝 놀랄 일입니다. 그런 말 하시면 안 됩니다. 병 오고 난 다음에 한번 쳐보십시오. 병이 눈에 많이 보인다면 그 밭에는 잠재균이 엄청 감염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는 좋은 약을 쳐도 때가 늦었다. 눈에 보이지 않을 때 미리 예방하는 게 방제입니다. 발생되고 난 다음에는 치료제 해보시면 잘 안 됩니다. 많이 해보셨을 겁니다. 감염되고 난 다음에 아무리 좋은 약을 쳐도 방제가 되느냐, 병이 죽느냐, 죽지 않습니다. 자고 일어나면 또 생기고 또 생기고 또 생깁니다. 절대 안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을 때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방제를 하셔야 된다. 지금 육안에 보이는 건 지금 응애입니다. 응애 한번 보세요. 한번 치고 5일 후에 또 쳐, 5일 후에 또 쳐. 가보세요. 100% 안 잡혔습니다. 그 생기니까 돈이 2배, 3배 들어가고 잡지는 못하고 잎은 누래지고 골치 아파지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기 때문에 응애 있는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가지고 양량을 증가해가지고 수질 pH 점검하시고 반드시 푹 쳐야 됩니다.
그 템포가 늦게 되면은 일주 후대가 약초로 가보시면 또 잎이 노래져 있습니다. 그때는 알수, 개체수가 10,000배, 100,000배로 증가됐기 때문에 약이 더 안 맞아요. 더 잡기 더 힘듭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응애가 난리 났다. 응애가 없다는 집도 있지만 물론 없는 집도 있습니다만 그런 가수원에서도 현장 확인을 한 번 더 해달라는 말씀을 꼭 드리겠습니다. 자, 요런 잎도 지금 보시면은 응애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하얀 점이 있는데 잎 뒷면에 응애가 붙어 있는데 엽록소를 흡집해놓은 흔적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요 현미경 보면 100% 응애 있습니다. 뭐 볼 것도 없습니다. 이거. 내일 당장 방제를 해야 된다. 7월 관리가 올 수확의 승부처라 해도 절대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과 콜라 TV였습니다.